높은 자존감이라는 허상. 어떤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요인들은 곳곳에 널려 있고 그것들은 우리의 뇌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이유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빈번히 언급되는 것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방임과 무관심, 그리고 학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적인 수준으로 자녀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주양육자도 있습니다. 개인의 낮은 직업적 성취나 대인관계에서의 성취 수준 역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와 집단 따돌림의 경험, 사회적 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상적 경험들이 전생애에 걸쳐 자존감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부정적인 사건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타격을 입게 되면 뇌의 기능과 구조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절대적 수준의 낮은 자존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생의 성공을 외쳐대는 자기계발 도서들에서 개인의 낮은 성취와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갖가지 심리적 문제들이 모두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이런 선무당식 이론을 퍼뜨리며 개인의 책임을 끝없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더 노력하지 않은 탓은 아닌지 추궁해댔습니다. 이때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개인의 자존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무렵부터 사회적인 성취와 실패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며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자존감 문제부터 추궁하는 분위기가 무한대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대적 수준의 낮은 자존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각하는 본인의 자존감, 즉 자기 가치감이 낮을수록 정신 건강상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대충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높은 자존감이란 착한 지도교수나 부모의 손이 필요 없는 아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 같은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은 허상입니다. 자존감이 유별나게 높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알고 있나요? 그게 우리죠. 우리 모두입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 그런 날 당신을 만났겠지요.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끝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면서도 그저 버티며 꾸준히 살아갈 뿐입니다. 시중에 범나 많은 자기계발 도서들이 지어낸 자존감의 허상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절대 그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존감이라는 프레임은 신기루 같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존의 신기루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때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삶의 고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감을 뜻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유동적인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전환을 두고 또다시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본래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미국 UCLA대 교수인 매튜 리버만은 반응하는 뇌에 대한 연구에서 칭찬은 굉장히 쾌락적인 보상으로 우리 자존감의 토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분 좋은 신체적 접촉과 같은 즐거운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부분은 칭찬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심리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뇌의 부분과 쾌락 및 보상적 경험과 관련된 뇌 부분의 연결성이 높아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이 연결성이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처럼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이를 보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보상적 경험은 뇌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자아상, 즉 자기 개념으로 연결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칭찬을 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갑자기 칭찬을 받으면 다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온 탓에 뜻밖의 칭찬을 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라도 가진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칭찬을 하면 이런저런 염려들을 쌓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거운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어릴 때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어른들의 칭찬을 편안히 받아들이며 기분 좋아했습니다. 가끔씩이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에만 작동했던 뇌의 연결이 천천히 바뀝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를 표하거나 그렇지요? 하며 웃어 보이는 연습이라도 이를 악물고 해야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늡니다. 더구나 누군가 칭찬을 하는데 자꾸 정색하며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면 주위 사람들은 다음에 칭찬할 일이 생겨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생각을 하겠지요. 왜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신호들의 차이에 점점 예민해진 뇌는 결국 내면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뇌는 나는 아직 한참 멀었네. 아직도 미련하고 한심하네 하면서 타인의 의도를 늘상 왜곡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뇌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요.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